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평가원 시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시험을 풀어내고 지금 해설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정말 애 많이 쓰셨다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시험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학1, 수학2 공통과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사전 문항이 기존에는 14번에서부터 배치되어 있다가 이제는 9번부터 배치되어 있으니까 조금 빨리 문제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면서 시간을 안배하며 내 실력을 100% 발휘하기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통과목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평가원에서도 수학 1과 수학 2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다소 쉽게 출제를 하는 경향, 앞으로 9월에도 수능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1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학 2 굉장히 어려웠죠. 낯선 조건으로 주어진 함수를 해석하는 일이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반면에 계산 과정은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최고난도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변별력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이 많아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학 1, 수학 2에서 이제 22문항 74점이 비중이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8문항 26점의 비중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통 과목에서 4점짜리 몇 문항? 1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단 3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이번에 확률과 통계, 기하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7문제를 맞춰낼 수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 8문제를 다 맞춰내기는 힘듭니다. 미적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수학 1, 수학 2 공통 과목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 공통 과목의 74점을 얼마나 고득점 하는지가 이제 등급을 가르는 승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공통 과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학 1 11문항 38점, 수학 2 11문항 36점. 좀 특이하네요. 수학 2, 수학 1 둘 다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 4점짜리 문항은 오히려 수학 1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학 1에서 출제된 4점짜리 문항들은 계산 과정이, 사고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15번, 그리고 단답형의 끝에서 두 번째 우리 21번, 이렇게 두 문항이 수학 1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열 단원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죠. 근데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추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것이라 예상했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나 수열 단원에서 고난도 문항,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고난도 문항 조금 연습을 해주시고요. 도형을 바라보는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 2로 오면 4점짜리 문항은 단 4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14번, 20번, 22번 세 문항 모두 굉장히 표현이 낯설었습니다. 어쩌면 보는 순간 와, 내가 수학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왔어? 해석을 못해서 손도 대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대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행이동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했고, 20번에서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조금은 낯선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22번 합성함수에서 실근의 개수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론을 추론하는 문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세 문항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확률과 통계 어려운 문항 없었습니다. 반면에 미적분, 고난도 문항들도 있었고요. 생각하는 게 사고 구조가 어려웠던 문항도, 그리고 계산 과정이 까다로웠던 문항도 미적분에 출제되어서 아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공통 과목까지 풀어내기가 시간이 다소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3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30번도 낯선 표현의 벡터의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막상 펜을 대고 벡터의 연산을 해나가다 보면 굉장히 간단한 도형의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문과, 이과 통합형으로 수능이 치러질 예정이라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1등급의 비율, 2등급의 비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학력평가, 4월 학력평가 치러오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 2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지 않았고요. 미적분에서는 어려운 문항들을 다소 출제를 해서 아무래도 원점수 자체에 좀 변별력을 두려고 차이를 두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공통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 거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통과목에 다소 시간이 쫓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지금부터라도 공통과목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하셔서 꼭 수능에는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리고 수능을 치러내는 그 순간까지를 하루 24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6월 3일 모의평가를 치러내는 이 시점이 오후 12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습니다. 12시 30분 이제 갓 점심 먹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나른해서 조금 퍼져 있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연말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루하루 더 치열한 시간을 보내주시길.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과목별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